안녕하세요. 율로와 제주의 윤연아입니다. 이번 주말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가 열립니다. 이 제주도 하면 또 고사리가 굉장히 유명하죠.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이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이맘때 고사리철이 되면 불법으로 주정차해 놓고 고사리를 꺾으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고사리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안전이겠죠? 안전하게 고사리 꺾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며 이어서 오늘 제주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제주국제공항 남북활주로 끝 부분입니다. 제주국제공항에 안매장된 4.3 유해를 찾기 위해 특수 장비를 실은 차량이 활주로 인근을 이동하며 조사를 벌입니다. 전자기파를 이용해 지하 매장물을 조사하는 GPR 탐사입니다. 주변 암석과 유골과의 정기적 차이를 이용해 지하 매장물을 확인하는 조사로 유해가 확인되면 다른 파장이 확인됩니다. 유해 매장 추정 지점 5곳과 남북활주로 북쪽 끝부분에서 탐사가 이뤄집니다. 이렇게 위에서 장비를 가지고 쭉 이동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밑에 있는 그 매질에 따라서 이런 신호들이 얻어지게 되는데 이런 신호를 가지고 지하에 어떤 것이 묻혀 있는지 그걸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앞으로 2주 후에 확인될 것으로 보이며 GPR 탐사에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달 안매장 흔적을 확인하는 시굴 조사를 거쳐 오는 8월쯤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런 노력에도 유해 발굴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 활주로인 동서활주로 인접 지역은 사실상 발굴이 어렵고 다른 지점도 복토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도내 4곳 유해 매장 추정지에 대한 발굴도 다음 달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전입자는 12,000여 명, 전출자는 9,100여 명으로 순유입 인구가 1,13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순유입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관과 비슷한 수치로 인구 100명당 유입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순이동률은 2%로 세종시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해안변에 지정된 절대 보전지역과 관리 보전지역 1등급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특별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태 조사는 1차적으로 항공사진과 영상 자료를 통한 토지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이후 행정시별 현장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지난해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대포동 해안변에서는 불법 폐기가 적발돼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주 도림미술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나우제주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 도림미술관에서 4.3에 관련된 포스트 트라우마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와봤는데요. 안에 내부가 어떤지 제가 한번 전시를 보고 구경해드릴게요.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도림미술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림미술관 입구인데 이 포스트 트라우마 전시회 포스터가 붙어 있네요. 근데 여기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경관이 너무 예뻐요. 여기서 산책하시면서 여유를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시회도 보고 여유도 즐기시고 일석이조. 마당에서 엄청 웃기게 생긴 물고기를 찾았습니다. 입이 엄청 커요. 지금 전시회장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포스트 트라우마 전시는 4.3 70주년 특별전으로 제주 4.3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학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이 작품은 중국 하얼빈에서 일제시대 때 인체 실험을 했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풍경에서 저기 멀리서 붉은색 점이 보이네요. 이 흑백의 풍경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그 붉은 점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국의 김승희 작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보는 사람은 아래에서 위로 시선을 바라보게 되죠. 안매장 당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공감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역설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보시면 왜소한 일본 병사가 건장한 남성을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일제시대에 우리가 당했던 핍박을 조금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웨이산의 난징 대학살에 대한 조각 작품을 사진으로 전시해놨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폭력과 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지 사실 참 마음이 아프고 놀라운데 어째서 이런 역사들이 반복돼서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영상들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상영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시회를 다 보고 지금 이 미술관 앞에 앞마당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동아시아, 베트남 국가들에 있었던 가슴 아픈 역사를 직접 보고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전시를 보고 나니까 아픈 역사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포스트 트라우마 전시 6월 24일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와서 관람하시면 굉장히 많은 걸 느낄 수 있고 이 마음 아픈 감정을 직접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정보는 이 나우제주 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제주 도립미술관에서 20세기 동아시아 제노사이드를 주제로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 전시는 동아시아에서 벌어진 전쟁과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 지역의 고사리는 향이 좋아 채상품으로 꼽히는데요. 서귀포 중산간에 가득 펼쳐진 고사리를 꺾고 체험하는 축제가 4월 28일, 29일에 열립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국가태풍센터 서측에서 각종 체험 및 시식 프로그램 등을 경험하세요. 어제까지 제주 지역에 계속해서 비가 내리며 도로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빗길에는 차량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또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제주 산간 지역 일대로 짙은 안개 끼는 구간이 많습니다. 안개비가 내리면 차량의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질 수 있으니까요. 전조등 반드시 켜시고 서행하시며 감속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오늘과 내일의 날씨는 화면을 통해 알아볼게요.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제주 지역 기온은 아침 최저 기온 10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 17도에서 20도인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분포 보이겠는데요. 내일 역시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해상 상황이 대체로 좋아 해상의 물결 높지 않게 일겠는데요. 다만 오늘 오전에 해상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일부 해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 있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항로를 오가는 제주기점 여객선 아직까지 대부분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상 상황과 선박 사정에 따라 일부 배편이 지연 또는 결항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항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 공항에 발효된 별다른 특보는 없지만 김해, 사천, 광주, 무안공항에는 구름이 많은 상태입니다. 제주공항에 역시 발효된 특보 없습니다. 공항 풍속은 초당 2.6m로 비교적 잔잔하게 불겠고 공항 시정 상태는 10km로 좋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욜로아 제주 날씨 정보였습니다. 나우제주 플러스 내 나우제주 쇼핑은 제주도 내외에서 신뢰받는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우제주 쇼핑에 오셔서 제주도에서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먹거리와 각종 특산품을 구매하세요.